보시다시피 아주 아름다운 차를 준비했습니다. 페라리 F430이죠. F430은 지난번에 제가 리뷰했던 360 모데나의 후속 모델이에요. 사실 두 대는 뼈대는 똑같은 차예요. 뼈대, 서스펜션 똑같은데 어찌 보면 430은 360의 페이스리프트라고도 생각될 정도로 크게 변경된 건 없거든요. 근데 그렇더라도 외부 디자인도 좀 바뀌고, 일단 외부 디자인부터 바뀐 걸 볼까요? 헤드라이트가 훨씬 더 날렵해지고, 자세히 보시면 뭐 차폭이나 길이는 똑같아요. 그리고 디자인이 옆면이 조금 바뀌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360 모데나가 나온 이후로 페라리에서 거의 뭐 역사적인 차를 하나 만들었죠. 창업자의 이름을 본딴 엔초. 엔초의 외관을 많이 여기다가 이식을 했어요. 특히나 뒷모습. 이 뒷모습은 뭐 얼핏 보면 엔초가 아닐까라고 착각할 정도로 디자인을 바꿨죠. 근데 뭐 이런 외부적인 디자인보다도 진짜로 바뀐 거는 그게 아니에요. 보통은 제가 앞에서 보네트를 열어가지고 엔진을 먼저 보여드리는데 이 차는 보네트가 여기 있는 거죠. 왜냐하면 MR 레이아웃이니까. 미드십 엔진 리어 드라이브거든요. 자,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엔진이 이게 엔진이 맞지만 이거는 지금 흡기 인테이크예요. 실제 엔진은 이 아래에 있죠. 예. 엔진이 지금 얼마나 낮게 붙어 있는지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엔진이 바뀌었어요. 360 모델하고는 엔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냥 엔진 기본 설계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마세라티 쿠페 당시에 나온 그 엔진과 거의 베이스는 같은 엔진인데 뭐 압축비라든지 캠 타이밍을 재조정해서 훨씬 스포티한 엔진을 만들었죠. 일단 360 모데나가 가진 단점 중에 하나였던 캠 구동 방식, 캠 샤프트 구동 방식이 타이밍 벨트였거든요. 360 모데나가. 그게 이제 체인으로 바뀌었어요. 그거 하나만 해도 이 차에 이제 정기적인 우리가 이 정비를 해야 할 부분이 크게 줄었죠. 간단하게는 그렇지만 더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배기량도 3600cc에서 4300cc로 늘었잖아요. 배기량이 늘어난 것만 해도 이미 출력이 어마어마하게 늘었는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흡배기, 가변 밸브 타이밍, 우리가 VVT라 그러죠. 그게 드디어 흡배기에 모두 적용이 됐어요. 결국 직분사를 제외하고 MPI 멀티포트 분사 엔진으로서는 최종 진화형 엔진인 거예요. 덕분에 4300cc 배기량임에도 불구하고 500마력 정도 출력이 나죠. 엄청난 출력이에요. 그 360 모데나가 사실 가진 제일 큰 불만이 저회전에서 토크가 좀 약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현상이 많이 거의 사라졌어요. 굉장한 고회전 엔진임에도 저회전 특성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이 페라리를 제가 말할 때마다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이런 것들이죠. 냉각수통인데 역시나 알루미늄.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자동차에서는 플라스틱으로 구성되어야 되는 부품들이 전부 알루미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게 저 언젠가 얘기했죠. 이게 정말 진짜 차다. 그리고 프레임도 보시면은 이제 밑에 당연히 360 모데나부터는 알코아라는 회사와 제휴해서 알루미늄 스페이스 프레임을 쓰고 있거든요. 똑같아요. 알코아 제가 말하자마자 저도 발견했어요. 여기 보세요. 알코아 오토모티브 보이시죠? 근데 우리 생활하고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 버스나 트럭 보면은 알루미늄 휠 요즘 장착된 거 보이시죠? 그것도 전부 알코아제예요. 힘잡을 게 없죠. 우리가 이제 그럴 수 있어요. 가끔 그렇잖아요. 사람은 어느 정도 사회적인 동물이다 보니까 페라리 이러면 딱 우리가 이 브랜드에 주눅이 든단 말이죠. 저는 그러지 않아요. 뭐 주눅 들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봐야 이게 아무리 뭐
이태리 비싸고 그래봐야 설마 이게 사람보다 이게 더 잘 만들어졌겠습니까? 사람이 더 잘 만들어졌지? 그런데 그런 반면 또 제가 만나본 많은 분들 중에서는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야, 차는 포르쉐까지는 차고 이 페라리부터는 그거는 진짜 달리는 차가 아니고 그냥 과시하기 위한 물건 정도일 뿐이다. 성능은 실제 그렇게 좋지 않다. 또는 뭐 트러블 덩어리다. 그리고 사실은 그냥 부자들 주머니를 털어가는 용도일 뿐이지 그건 차도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에요. 면면이 뜯어보면은 페라리는 포르쉐 내지는 기타 일반 자동차 회사가 할 수 없는 최고급 설계와 최고급 소재를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그렇게 써서 또 비싼 값, 그 들어간 값 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브랜드가 저는 페라리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마츠다가 그거를 한다고 막 해가지고 비싸게 한다고 사람들이 사겠어요? 안 사지. 근데 페라리는 할 수 있어요. 이 차는 프레임만 알루미늄인 게 아니라 여기 외판이 전부 알루미늄입니다. 이거는 뭐 차가 굉장히 가볍다는 뜻이겠죠. 지금 이 차의 부피, 사실 이게 지금 영상으로는 이 차의 부피가 정확히 전달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우선은 차를 딱 보잖아요. 차 폭이 제 생각에는 이건 말도 안 돼요. 요즘 새로 짓는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데 보면은 주차 칸들이 좁다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사시는 분은 이거 사면 안 돼요. 안 들어가요, 차. 문도 못 열어요, 차 세우고. 엄청난 이 부피, 넓이와 전체적인 부피를 가졌음에도 공차 중량이 1400kg대밖에 안 돼요. 그것도 모데나 대비 무거워진 거예요. 모데나는 더 가벼웠거든요. 브레이크 한번 볼까요? 지금 이 차는 휠이 순정 휠이 아니에요. 이게 아마 새로 애프터마켓으로 장착하신 휠인데 ADV라는 휠인데 제가 알기로 이 휠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휠입니다. 근데 뭐 비싼 이유는 제가 볼 때 이거는 주물보다도 아마 깎아서 만든 공법을 한 것 같거든요. 뭐 꼭 휠을 이렇게까지. 그 다음에 안으로 보이는 브레이크 시스템은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 시스템이 달려있어요.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 시스템은 그러면 과연 장점이 뭘까? 예,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단은 이 로터 자체가 금속 철이 아니라 세라믹 재질이다 보니까 무게가 아주 가벼워요. 결국은 우리 구동계, 회전계의 질량이 가벼운 만큼 스타트나 감속이 좋겠죠. 그리고 또 스프링 현과 하 질량이 가볍기 때문에 서스펜션, 노면 추정성이 당연히 좋아지겠죠. 그 이외에도 철로 된 로터는 우리가 극한의 주행을 할 때 로터 자체가 열에 의해서 팽창 수축을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브레이크 필링이 나빠져요. 근데 세라믹 로터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한계 주행을 해도 페달 필링이 일정하다는 큰 장점이 있어요. 게다가 제동력도 저온보다는 고온에서 좀 더 나거든요. 그거는 장점이다 단점이죠. 일상 겨울 같은 저온 주행에서는 제동력이 별로 신통치 않다가 온도가 올라가야만 비로소 제동력이 발생하기 시작을 해요. 이거는 뭐 스포츠 주행이나 한계 주행을 할 때는 장점이 되겠죠. 하지만 일상 주행에서는 단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외에 가장 큰 단점은 비싸다. 가격이 뭐 세라믹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잘 깨질 수 있죠. 어떤 뭐 외부 요인에 의해서 깨질 수도 있는데 깨지게 되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큰 단점이죠. 그리고 깨질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은 단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내구 레이스를 하다가 디스크가 깨져서 내가 1등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 디스크를 보수해야 된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빨리 달린 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단점이 또 있네요. 브레이크 패드가 아주 비싸다. 근데 패드는 가격이 비싼 만큼 수명은 또 생각보다 길어요. 근데 요즘은 제가 알기로 최근에는 애프터마켓에서 좀 값싼 패드들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예전만큼은 메인테넌스가 그렇게 가혹하지 않습니다. 뒤 브레이크조차도 카본 세라믹을 적용하고 있죠. 그 헤드 부분과 연결부를 얼마나 공을 들여서 만들었는지
할 수 있어요. 뒤에도 지금 4포트 캘리퍼인데 사이드 브레이크를 위한 캘리퍼가 따로 달려 있죠. 이게 사이드 브레이크용 캘리퍼예요. 우리가 이탈리안 레드라 그랬죠. 강렬합니다. 프론트 프렁크를 한번 열어볼까요? 트렁크 여기가 이렇게 어렵죠? 트렁크는 생각보다 큰데요? 스포츠카 치고는 굉장히 크고, 이게 보이시나요? 배터리 킬 스위치 순정으로 장착되어 있어요. 이미 페라리 생산자는 알고 있었죠. 이거 어차피 매일 못할 텐데 맨날 배터리 방전될 거니까 킬 스위치를 달아준 거예요. 지금 이 차에도 좀 수많은 차량 보수용 부품들이 실려 있습니다. 환기 필터 위치가 아주 좋은데요. 캐빈 필터가 굉장히 교환하기 쉬운 위치에 있어가지고 아주 마음에 들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차도 피니파이나 디자인이죠. 야, 이거는 망가지면 현대자동차 가서 사면 되겠네. 라비타 거. 이런 거 살펴보고 한번 시승을 가보겠습니다. 고갯마루! 본격적인 주행에 앞서 하체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여기는 장소는 마이 게러지입니다. 새 차와 자가 정비를 하시려는 분들은 이곳에 한번 빌려주십시오. 일단은 보시면은 바닥이 포르쉐하고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바닥이 전부 커버로 덮여 있어요. 이게 공차라서 그런 게 아니고 차 바닥으로 흐르는 공기의 흐름을 훨씬 더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결국 그게 다운포스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요. 그렇더라도 우리가 서스펜션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앞쪽은 보이세요? 더블 리시버, 어퍼암, 로암. 진짜 이거는 어떤 이견을 달 수 없는 더블 리시버 방식의 서스펜션에 코일 오버 서스펜션, 쇼바와 댐퍼와 스프링이 장착되어 있죠. 수동식이긴 하지만 차고도 조절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자세히 보시면은 일반적인 차들에서 볼을 쓰는 위치에 피로볼로 다 구성되어 있어서 고무 부싱은 거의 개입되어 있지 않아요. 다 유격이 없는 피로볼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너클은 말할 것도 없이 알루미늄 재질로 이루어져 있고요. 네, 여기 스티어링 타이로드가 보이죠? 브레이크는 아니 포르쉐도 레디얼 마운트인데 설마 페라리가 아니겠어요? 당연히 레디얼 마운트죠. 커버가 다 싸매져 있어서 이 아름다운 알루미늄 프레임을 볼 수 없는 게 좀 안타깝긴 한데, 여기 이 커버 보이시나요? 커버도 일반적인 포르쉐의 플라스틱이 아니라 금속재예요. 알루미늄재예요. 뒤쪽도 엔진하고 변속기가 있는데 이미 커버가 다 쌓여져 있어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사실 다음 정비 때나 한번 보면 좋은데 그건 불가능하죠. 서스펜션 한번 볼까요? 뒤쪽 서스펜션도 보시면은 WC1이죠. 로암, 어퍼암이 걸려 있고 토 조절 링크가 달려 있고 활대, 그러니까 스테빌이 굉장히 독특해요. 스테빌이 그냥 봉으로 여기 돼 있고 로드가 개입돼서 다시 링크로 연결돼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페라리가 물론 원가 절감이라 그러면 좀 우스운 얘기긴 한데, 페라리가 이거 360 모데나 만들 때 원가 절감을 위해서 앞뒤 너클을 공용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쪽 뒷 너클이 저쪽 앞 너클이 되는 식으로 페라리 나름대로도 좋은 방식이지만 원가를 절감하려는 노력을 했죠. 페라리 방식의 원가 절감이겠죠. 그게 좀 티가 나는 게, 사실은 여기 보시면 캘리퍼가 뒤에 너클에는 적절한 위치거든요. 근데 다시 앞으로 가볼까요? 앞 너클 기준으로는 캘리퍼 고정이
너무 안쪽이잖아요. 만약에 이게 정말 앞쪽으로 설계됐으면은 캘리퍼 고정 볼트 위치가 이쯤이 될 것 같았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똑같죠? 똑같이 생겼잖아요. 이런 숨겨진 비밀이 또 있어요, 이 차로. 페라리라 그래서 마냥 비용을 도외시하는 것만은 아니다. 예. 왜냐면 페라리도 차를 팔아서 돈을 좀 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디퓨저 보이시죠? 아, 이 부분이 모데나 360 모데나하고 크게 달라졌죠. 이 차 뒷부분에 디퓨저 패널이 훨씬 더 차 바닥의 공기를 쉽게 뽑아낼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요. 지난번에 리뷰한 360 모데나는 수동 모델이었는데 이 차는 안타깝게도 일반적인 제일 흔한 F1 기어 방식이라는 걸 쓰죠. 정확히 말하면은 6단 수동 변속기에 유압식 액추에이터를 도입해서 자동식으로 변속을 해주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좀 이제 호불호가 있는 방식이긴 해요. 그런데 그래도 이거를 이뤄냈다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타이어는 현재 지금 미쉐린 PS4S 뭐 거의 신품 장착돼 있어요. 한번 이제 본격적인 시승을 가보겠습니다. 고연마루 F1 기어 제가 잘 안 탔거든요. 오랜만에 타거든요, 이 차를 지금. 네. 생각보다 이 구시형 F1 기어 나쁘지 않은데요? 이 정도 됐지 뭐. 이게 모데나에 비해서 저속 토크가 너무 좋아졌어. 예, 그냥 술술 가네요, 술술. 모데나도 답답한 편은 아닌데 이거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제가 이 차를 사실 이 산길에서 몇 번 타봤거든요. 근데 산길에서는 일단 출력을 높여가지고 타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일상 중에서는 느낌이 어떨지 몰랐는데 오늘 타보니까 이거 데일리로 써도 될 정도로 안락해요. 제 차가 아니라 제가 정확한 연비는 알 수 없는데 이게 이 발표된 연비표를 보면요, 이 차는 지금 데일리로 쓸 만큼 아주 편안한데 연비가 데일리로 쓸 만큼 전혀 편안하지가 않아요. 가속이 가속이 끝내줘요. 이게 모데나는 우리가 좌회전에서 조금 답답한 느낌이 있었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그게 아니에요. 그냥 전 영역 다 직답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더라도 이게 페라리가 이 당시여서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당시에 이 페라리의 경쟁차가 람보르기니 가야라도였잖아요. 근데 페라리는 3600cc로 V8을 만들고 있는데 람보르기니가 어느 날 갑자기 5000cc로 내놔버렸어요. 네. 아니 그러면 이건 배기량으로 안 되잖아, 그죠? 그렇죠. 네.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너무 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페라리가 이 차를 새로 개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새로 개발이라고 하기 뭐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모데나 페이스리프트라는 게 그런 개념이에요. 이거 엔진에 좀 출력 올리고 조금 몇 가지 개선해서 이거를 좀 버텨다오 이런 의미? 근데 페라리는 람보르기니처럼 큰 엔진을 하고 애초부터 채택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애만에 8기통을 하고 싶었는데 생각이 좀 달랐죠. 근데 문제는 고작 8기통 4300cc로도 람보르기니 가야라도 5000cc 육박하는 성능을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인구동 같은 거 안 썼죠. 람보르기니는 살인구동을 썼는데 이 차는 살인구동도 아닌 고전적인 미주십의 뒷구동만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 이쪽이 지금에 와서 보면은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너무 세부적인 사항인데 360 모데나하고 이 엔진하고 제일 큰 차이가 또 클러치. 360 모데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 건식 단판 클러치를 쓰거든요. 근데 이거는 클러치 직격을 매우 줄이고 직격을 아주 작게 만든 건식 다판 클러치를 써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F1차, F1카의 클러치하고 같은 방식을 쓰는 거예요. 여기서 F1은 이 차의 F1이 아니라 진짜 포뮬러 1 레이스카 있죠. 네. 그 방식을
그다음에 클러치 직경이 작아지고 덕분에 이 미션 벨 하우징도 직경이 굉장히 작아졌어요. 그리고 그 덕분에 미션하고 클러치 직경이 작아졌잖아요. 그 덕분에 엔진을 더 낮출 수 있었어요. 모데나 대비. 그럼 무게중심이 낮아졌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타보시면 V8인데 무게중심 낮은 게 느낌이 딱 오잖아요. 네. 아까도 엔진룸을 잠깐 봤을 때 그 위에 에어 인테이크만 넓게 서 있지. 있는데 소개를 보면은 거의 바닥까지 와 엔진은 있으니까. 완전히 바닥까지 다 있어요. 이게 진짜 진정한 저무게중심 설계죠. 와, 바디 강성은 모데나 때에도 말을 했지만 이미 뭐 부족함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네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닛 바디잖아요. 그 유닛 스틸 바디하고는 차원이 다르네요. 역시 이 프레임 바디가 비교가 안 돼요. 지금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탁 전달되는 엔진 필링이요. 야생마 맞네. 그 최근 AMG 같은 차들 있잖아요. 네. AMG 같은 차는 사실 이 차보다 배기량도 훨씬 크고 출력도 요즘 뭐 이 차에 비하면 훨씬 높은 차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야생마 같은 느낌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야생마 같고 뭐랄까 그냥 직답식 같은 느낌? 네, 그런 느낌이 있어서 웃음이 싹 나는데요, 차에서. 실내도 엄청 단순해요. 그렇죠. 네. 단순하면서 고급져요. 이게 지금 이 차가 지금 검은색 가죽을 써서 조금 덜 돋보여서 그렇죠. 지금 가죽의 품질이 지금 보시면 여기 A필라도 가죽이고요. 심지어는 선바이저도 가죽이야. 예. 이런 게 뭐 여기 지금 다 가죽이에요. 지금 여기까지. 위에도. 예. 실내 가죽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재질감이 있거든요. 이 스티어링 휠에 알루미늄. 제가 운전을 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조수석 손잡이가 저는 이 차만큼 훌륭한 차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데나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네. 딱 조수석에 앉았을 때 여기를 딱 잡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 잡았을 때 느낌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 놀라운 거는 독일 차들은 이 조립한 볼트 구멍을 다 숨기고 싶어 하잖아요. 네. 얼마나 이 과감합니까? 볼트를 다 그냥 드러내놨어요. 이거를 볼트 자국을 멋으로 승화시켰어. 심지어 이거까지. 이 패들이 이제 스티어링 휠에 붙어 있지 않고 컬럼에 붙어 있거든요. 이 컬럼에 붙어 있는 이 패들의 알루미늄이에요. 지금 이 재질과 형상이 다른 회사들이 좀 보고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조작감도 기가 막혀요. 근데 이거는 모델하고 달리 역시 낮은 회전수로도 쉽게 주행이 되거든요. 터크가 있어서. 근데 제가 지금 엔진 소리만 들었을 때는 낮은 회전수예요. 그런데 타코메타를 보니까 낮지 않네. 이미 2500이에요. 이게 2500 RPM이 낮게 느껴져요. 지금 브레이크 필링은 페달 유격감은 전혀 없고요. 정말 밟는 만큼 들어요. 지나치게 뭐 초동이 예민하지도 않고 그냥 정말 이게 하이드로백, 그러니까 진공 배력 장치가 있는 듯 없는 듯한 느낌인데 이거 절묘하네요. 제가 지금 국도에서 가고 있는데요. 저도 모르게 그냥 3다 4천 RPM인데요. 이게 그냥 제가 좀 무리하게 가는 게 아니고 좀 너무 RPM을 낮게 가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그 정도예요. F1 기어도 이 컨디션이 짱짱하니까 쓸만하네요. 또 물론 이러다가도 DKG 타면은 듀얼 클래스 타면은 또 그쪽이 훨씬 좋더라고요. 저는 너무 줏대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차도 놀라운 게 여성스러움이 하나도 없네. 그냥 남성차네 이것도. 근데 이제 페라리 예전부터 페라리를 이렇게 소유해 오시던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요, 430까지를 난 진짜 페라리라고 생각한다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은 이 외모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458이 기술적으로는 뭐 직분사 엔진,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 등등 많은 개선이 있었는데 그 모습이 좀 그렇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역시나 이 피니팔이나의 마지막 디자인이 뭔가 있다는 거죠. 그 훨씬 고전적이면서 멋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개인적 취향의 차이나 디자인은 제가 함부로 말하기가 그런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거의 후속작인 458보다는 430의 편을 들어주고 싶어요. 디자인 하나만큼. 그래도 페라리 하면은 이제 고RPM의 하이톤을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그렇단 말이에요. 승차감. 우리가 왜 스프링과 댐퍼의 세팅에 대해서 제가 또 얘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포츠카라 그러면 와 엄청나게 딱딱할 거야 뭐 이런 상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차 지금 딱딱하지 않고요. 살짝 쫀쫀해요. 맞아요. 스프링은 다소 소프트하고 지금 댐퍼가 제법 하드하거든요. 거기서 오는 절묘한 느낌이 있어요. 메르세데스 벤츠 CK63AMG 블랙 시리즈에 비하면요 이거는 그냥 소프트해요. 차는 낮잖아요. 근데 휠하우스가 그렇다고 낮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휠하우스는 일반적인 표현에 의하면 횡하죠. 근데 그게 횡한 게 아니죠. 이 차도 서스펜션이 트래블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또 왜요? 스포츠카는 너무 낮아서 뭐 바닥을 다 끌고 다닌다? 네, 그렇지도 않아요. 아까 제가 하체 리뷰할 때 리프트에 올렸는데 전혀 닿는 거 없이 그냥 쑥 올라갔어요. 이 공조기는 이게 지금 굉장히 비싼 차잖아요. 이게 신차가가 거의 3억 조금 넘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셋업, 이 공조기나 오디오 등을 보면은 이야 이게 또 아시아인이 납득할 수 있을까? 이게 페라리니까 할 수 있는 거야 이거 만약에 벤츠가 이렇게 만들었다? 여러분 욕 먹는 거죠. 근데 딱 제가 좋아하는 또 3로터리 3로터리 공조장치예요. 아주 마음에 들어요. 자 여기 지금 헤드라이트 스위치하고 그리고 방향키 시등 레버 있잖아요. 이거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이 비싼 차가 왜 이렇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유가 있어요. 이게 피아트 차랑 같이 쓰거든요. 저는 예전에 피아트 란치아를 탄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지금 조작해보면은 이거 내가 옛날에 어디서 많이 경험하던 그 느낌인데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차 가격에 비해서는 이거 잘못된 것 같아요. 뭔가 다른 더 느낌 좋은 레버를 강구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계기판은 굉장히 멋있어요. 특히나 이 타코메타가 지금 색깔이 다른 노란색으로 지금 딱 아마 이것도 제가 지금 옵션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노란색 타코메타가 굉장히 강렬한 느낌을 줘요. 맞아요. 딱 인상이 남죠. 네, 속도기는 까맣게 해가지고 이거 신경 쓰지 말으라는 의미가 보여요. 기름 게이지도 이렇게 막대로 돼 있거든요. 근데 막대가 딱 8개야. 듬성듬성 이런 거 괜히 보지 마세요. 이게 제가 이전에 주행하거나 다른 자료에 의하면은 연비가 어느 정도로 사악한가 하면요 롤스로이스 팬텀 있죠. 네. 팬텀보다 조금 더 먹어요. 아니 1400kg대의 차가 그 큰 롤스로이스 팬텀이랑 연비가 맞먹는다면 이게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정말 저는 이 차를 탈 때마다 느끼는 건데 기름통이 빵꾸 났나? 이 차하고 R8 V8하고 포르쉐 911하고 투어를 가거든요. 우리가 하루나 이틀짜리. 네. 가보면 이제 정확히 같이 주유소를 들릴 때마다 알 수 있어요. 이게 연비가 정말 극강무도하구나. 그냥 같이 주유소 가서 기름을 넣어서 더 많이 들어가도 사악하잖아요. 근데 심지어는 기름통이 더 큰데 더 빨리 주유소를 찾아야 돼. 근데 뭐 이건 데일리카가 아니니까 지금 이 차도
2006년식이거든요. 네. 그러면 14년 됐는데 지금 적산이 31,000km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리뷰를 찍으면서 주행을 하는 게 미안할 정도의 적산 거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뭐 연간 주행 거리가 작다 보니까 연비 나빠도 뭐 상관없죠. 1년에 이 차에 기름 몇 번 넣겠어요? 몇 번 안 넣죠? 몇 번 안 넣겠네요. 네. 그렇죠. 이런 차 실성상 주유소 가면 무조건 만땅이거든요. 1년에 한 3-4번 넣으면 되겠다. 그 흔히들 이 페라리 F1 미션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네. 정비 비용이 매우 비싸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은 어느 정도는 사실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방식의 변속기 중에서는 가장 구형 설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동작도 많고 정비할 것도 많고 정비 비용도 많이 드는 것도 사실이죠. 이거보다는 알파렐하고 람보르기니 가야르도에 제공된 게 방식은 같지만 조금 더 세련돼졌어요. 이 도로에 좀 과하군요, 이게 지금. 안락하지는 않아요. 포르쉐 911은 데일리가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안락함이 좀 없어요. 그렇죠.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 그리고 저는 F430하고 모데나 타면은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이 여기예요. 여기가 뭐 없잖아요. 네, 서로 통하죠. 네, 그래서 여기가 넓어 보이고 저는 이 느낌이 굉장히 좋은데 여기 일부러 막아놓으신 분들도 또 계시더라고요. 뭐 지금 싱글 클러치도 출발 이런 거 굉장히 매끄럽잖아요. 네. 이 방식 변속기 메커니즘의 최종 진화형이 스파크 이지트로닉인데 이지트로닉처럼 만들어졌으면 이거 고장 안 날 텐데. 이 차로는 트랙에서 탄 영상은 없죠. 아, 아직 없네요. 네. 예, 조만간 제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신 차보다 사실 이런 차로 트랙 영상 만들기가 더 힘들어요. 이런 차가 트랙 오기가 힘들거든요. 네. 근데 이게 차 가격이 지금 3억대였잖아요. 네. 네, 근데 오디오는 백커예요. 이게 뭔 얘기인가요? 이거 어서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스카니 엘리사에 쓴 거나 똑같진 않지만 거의 같은 급의 오디오예요. 저도 페라리 하나 구입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다가도 오디오 때문에 안 해요. 차에서 노래 듣는 즐거움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페라리가 이 당시만 해도 그거에 신경을 덜 한 이 당시가 아니고 4, 5, 8도 좀 그래요. 네, 오디오, 그러니까 포르쉐는 그 옵션 오디오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달면은 사실 음질이 상당한데 페라리는 그걸 별로 신경을 안 써가지고 제가 이래서 안 사는 거예요. 제가 절대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거 안 사는 거예요. 운전대에 보면 뭐 이 조작 레버가 있어요. 430이 360이랑 완전히 달라진 게 이 네. 엔진 스타트 스위치가 스티어링 휠로 왔어요. 네. 이걸로 스타트를 하고요. 그 다음 여기서 모드가 여러 개인데 이제 ESP 오프 모드, 스포츠 모드, 레이스 모드가 있어요. 그리고 CST 모드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조작하면서 갑자기 기억이 난 게 있어요. 죄송해요. 제가 이 차는 아니지만 430 스쿠데리아로 트랙을 탄 영상이 생각해보니까 있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탄 차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착각을 했네요. 430 스쿠데리아. 430 중에서도 그거는 더 출력이 세고 가벼운 버전, 경량 버전이거든요. 그 스쿠데리아로 영암 상설 서킷을 주행한 영상은 또 마찬가지로 저희 밑에 설명란에 링크를 보고 가보시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근데 지금 세라믹 브레이크 치고도 이 초동이 잘 들어요. 제가 생각한 세라믹 브레이크하고 좀 보다 더 좋은데요. 제가 왜 어떤 추억이 있냐면 제가 람보르기니 가야르도 세라믹 브레이크를 신호대기 중에 저 밟은 줄 알았어요. 밟고 있었어요. 밟고 잠깐 휴대폰 문자하다가 밀려가서 앞차를 박은 적이 있어요. 살면서 제가 별일을 다 겪었어요. 제 차도 아닌데 아무래도 우리가 람보르기니 가야라도하고 비교를 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2006년식이잖아요. 이 당시에 람보르기니 가야라도는 5000cc MPI였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2009년에 가서 가야라도가 엔진을 직분사로 바꿔요. 알파 V10 플러스 엔진으로 바꾸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전기형
람보르기니 가야르도하고 비교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전기용 람보르기니 가야르도도 이 페라리 V8하고 같이 이게 플랫 플레인이에요. 페라리는 또 플랫 플레인이고 람보르기니 가야르도도 전기형은 플랫 플레인이에요. 크랭크 샤프트가요. 네. 그러다가 2009년에 가서 크로스 플레인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둘 다 매끄러운 회전 감각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엔진 필링은 근데 그쪽은 뭐 기통 도수가 두 개가 더 많고 10기통이고 배기량도 크잖아요. 그래서 그 엔진이 가야르도가 훨씬 토크풀한 건 있는데 가야르도가 실물을 보면은 페라리랑 딱 같이 세워놓고 보면요 차폭이 훨씬 좁아요. 그래서 가야르도가 어떻게 보면 더 일상용차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페라리는 배기량도 작은데 일상용 역할을 하기엔 너무 넓고 좀 어디 가서 제가 차를 마음대로 세울 수 있겠어요. 가야르도는 좀 무겁죠 이거보다. 한 100kg 정도 무게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힘은 조금 약해도 경쾌함이냐 힘이 좀 더 그러니까 저속부터 토크가 더 토크풀하고 약간 더 무거운 가야르도냐. 그리고 가야르도는 무거울 수밖에 없는 게 사륜구동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좀 호불호가 갈리긴 하는데 저도 만약에 그 두 대 중에 한 대를 고르라 그러면은 선뜻 고를 수가 없어요. 그냥 저 두 개 다 사면 안 될까요? 오히려 이 싱글 클러치 F1 미션이 변속될 때의 이 충격과 뻑뻑하는 느낌 있잖아요. 네. 이거 매력인데. 그렇죠. 나쁜 게 아니라 이게 매력인데요, 이거? 야, 이 듀얼 클러치가 이게 너무 없어. 와, 미치겠네. 이게 특히나 가속 중에 스로틀 레버를 떼지 않은 상태에서 변속을 해도 전기적으로 자기가 저마를 죽여요. 저건 이거 악셀을 안 떼고. 그러네요. 그죠? 네. 속설이 많아요. 뭐 클러치 수명을 위해서는 악셀을 떼고 변속을 해야 된다 하시는 분, 뭐 수동 모드로만 다녀야 된다는 분, 여러 가지 속설이 있는데 저는 별로 신빙성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차 타면서 뭐 클러치에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잖아요. 엔진이 지치지 않고 쫙 뻗어나간단 말이죠. 이 느낌이 너무 좋아요. 이게 RPM 리밋이 8,500 정도 되죠? 8,500이네요. 네. 보니까 옆에서 보니까요. 네. 그냥 이렇게 그냥 크루징하고 가고 있는데 보면은 RPM이 4,000이 넘었어요. 이미 다른 차에 풀 RPM이잖아요. 이게 뭐 4,000rpm에서 이 소리나 진동으로 느껴지는 느낌은 한 3,000, 2,000, 그 정도 안 3,000. 되는 것 같아요. 8,000을 넘어가니까 네. 포효라 그래요. 이거 정말 뒤에서 말들의 포효가 느껴져요. 우와, 야 이거 신난다.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거는요. 이미 8,000rpm이면 출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잘못하면 훅 가요. 이 소리죠, 이 소리. 네. 이 소리가 맞습니다. 이게 이 소리는 아주 좋은데 이 가야르도 식기통에 이 또 엉골찬 소리가 있거든요. 그거랑은 또 조금 다른데요. 이게 이 시점에서 갑자기 또 가야르도의 엔진 소리가 더 좋게 느껴지는 건 뭐지?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현독이 죽을 듯 해가지고 이래요 사람이. 그래서 사람이 정말 그래요. 이걸 가지면 저게 더 좋아 보이고 저걸 가지면 이게 더 좋아 보여요. 그럴 때는 그냥 주저하지 마시고 두 개 다 가지세요. 가야르도 한번 또 타봐야겠는데요. 가야르도 전기형은 정말 구하기 힘들어요. 가야르도 전기형의 컨디션 좋은 차를 구하기가 가능할까 싶을 정도예요. 근데 가속감이 사실 이게 지금 엄청난 가속감이잖아요. 네. 근데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맥라렌을 사가지고 가속이 부딪힌 것 같아요 지금. 이 당시만 해도 페라리가 우리나라에 많이 안 팔렸거든요. 개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흔치 않단 말이죠. 차 가격 제가 알기로는 일반형 430 같은 경우는 한 7천만 원대부터 9천만 원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 가격이면은 훌륭하잖아요. 네. 458 때는 많이 팔렸죠. 458부터 폭발적으로 팔렸죠. 네. 거꾸로 생각하면 희소성은 이 차가 지금 더 있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나라의 이 고성능 차들이 팔리기 시작한 게 그렇게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지난 10년 전까지는 차가 많은데 10년 이상 된 차들은 사실 많지 않죠. 포르쉐만 해도 991은 많지만 997은 의외로 많지 않잖아요. 996은 더 없죠. 네. 이런 식이죠.